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국무부가 여권의 온라인 갱신 프로그램의 전면 재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미국 여권 갱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는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면서 여권이 만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올해 만료되는 미국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아동용 여권 갱신이나 첫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인력 부족으로 한동안 여권 대란을 겪었던 미국에서 현재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6주에서 8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될 전망입니다. 신청자들은 웹사이트 상에서 서류와 사진을 전송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대선 후보들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7주 남겨둔 시점에 연준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표심의 향배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해리스 캠프는 높은 물가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인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에 반해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의 결정을 해리스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크게 내리는 건 그만큼 국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들이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삭감하는 건 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걸 보여준다며 경제가 매우 나쁘거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경합주들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퀴니피엑대가 경합주 3곳에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51%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를 넘는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어 두 후보 모두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는 곳입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 말로이 퀴니피엑대 분석가는 세 개의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캠프에 적신호를 보냈다며 이민과 경제 문제에서 공화당의 공격 전략이 추진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연방정부 회계연도의 종료를 앞두고 연방 하원 내에서 분열이 계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유권자에 대한 시민권 증명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6개월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임시 예산안은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3명을 제외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현재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불법이고 비시민권자의 투표 적발 사례가 드물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규 유권자에 대한 시민권 증명 요구를 정파적인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셧다운을 해서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극우 강경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하고 취임한 뒤 내년에 정식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 예산안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가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가 김영선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고 이 의원과 당시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는 또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4월 총선뿐 아니라 김 전 의원이 당선됐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명 씨는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토마토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재보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천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최해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의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됐던 채 해병특검법은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3개 법안 모두 반대하면서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미 충분히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해 강력한 항의 표시로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 흐리고 내일 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9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